IB 번역되지 않는 것들, 이번에는 사고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한다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잘 구분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B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 사고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IB 교육 과정에서 사고력은 뭐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모든 교육 과정에서 사고력을 중요시 여기는 하죠, 당연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초등 교과의 과정에 해당되는 PIP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탐구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심층적인 이해,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MIP 같은 경우는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DP와 CP에서는 각각 아이디어 탐구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고력이라고 얘기하고요. IB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고 종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창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띵킹,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인데요. 컴퓨팅 사고, 뭐 이렇게 있어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창의적으로 사고한다, 그 다음에 뭐 컴퓨팅 사고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고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고의 결과에 사고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좋다, 무엇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사고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까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또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로서 디자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디자인 사고라고 보통 얘기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문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실험해가는 과정들을 얘기해요. 그 화살표가 중요한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디자이너와 같이 사고한다, 또는 디자인적 사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는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적 사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뭐 여하튼 한국에서는 컴퓨팅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체하는, 분해하는 디컴포지션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분해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추상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특정한 절차적 문제 해결의 절차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컴퓨팅 사고인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사고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의 이 문제인 거예요. 이 IB에서는 우리가 그 IB 학습자상 또는 IB 학습자 프로파일에서 봤듯이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thinkers, 사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다음에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것이 학습 활동과 수업 전략에 녹아 있는 것이 IB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런 사고에는 아까 말했듯이 비판적 사고라든가 성찰을 한다던가 우리의 메타인지, 내가 나에 대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술, 스킬스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IB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IB 프로그램에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한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잘 보세요. 3가지 정도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사회교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반 학생들은 수업을 할 때는 사회가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된다고 하는데 평가만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사고인가요? 아니면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과학 교과에서 학업 성취가 높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죠? 아이들이 수업은 되게 좋아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 말은 아이들이 성적이 왜 잘 안 나오는지 물어본 것인데,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에 맞게, 즉 아이들이 사회과 교과에서 수업 성취가 높지 못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건 내가 그냥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반복한 거예요. 자, 2번째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그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 간 올바르지 않는 언어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아이들이 비속어를 그러니까 비속어를 쓰는,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생활 지도하는 것과 아이들의 올바른 언어 생활 간에 상관관계가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중독성이 있는 문해력에 대한 질문이에요. 문해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독성이 있는 쇼츠 영상이 인기가 많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또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아이들이 그걸 싫어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자가 선택으로 바뀌면서 문해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보면 쇼츠를 좋아하는 것 또는 그런 영상을 소비하는 것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 테크놀로지 변화에 따른 어떤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라는 특정한 과목으로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왜냐하면 한국어가 많은 부분, 거의 뭐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자라는 과목으로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한자어를 문해력으로서 다루어져야 될 범교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분류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이 그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느낌 또는 나의 경험을 다시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의 결과다, 사고한 것의 결과다라기보다는 이것은 느낌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 분류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죠. 대체로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한다는 거죠. 또는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건 느낌입니다. 사고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고는 의식적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느낌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 보시면 사고는 분류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느낌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체험이거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의식적인 것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생각은 특정한 전략이나 어떤 단계에 걸쳐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낌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내 몸에 녹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고와 느낌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라든가 또 집단이 기대하는 것 또는 부모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던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어떤 집단주의적 또는 좋게 보면 공동체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고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느끼는 것을 사고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하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좀 이루어져야 IB 교육을 할 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그러니까 thinking하고 feeling 구분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던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든가 뭔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든가 열정이 느껴진다던가 뭔가 배려해 준다든가 이건 다 느낌에 해당이 돼요. 그죠? 현상적인 거라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 사고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고 어떠한 목적에 대한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할 기회가 우리 일상에서는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느낌과 사고를 이제 일단은 구분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고력을 좀 길러볼 수 있을 것 같고 사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 맛있구나라고 혼날 것이 아니라 그 맛에 대한 인식, 질감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할 수 있고요. 음식 재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맛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수업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도 좋다는 것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이 어떤 것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수업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해줘야 이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미 사회가 해주었기 때문에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질문을 던져줘서 그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간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분하는 노력을 좀 해줘야 IB 학습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